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사상입니다. 이미 출석 체크는 다 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우리 자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좀 되게 기쁜 익명의 제보자한테, 엄청 기쁜 익명의 제보자 이상하죠? 또 오랜만에 수업을 하려니까 말이 꼬이는 것 좀 막, 다시, 어떤 익명의 제보자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온라인 강의를 이제 만들어서 윤사부장이 틀어주면 그거를 들으면서 좀 웃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썰들을 풀거나 아니면 수업을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즐거웠어요. 왜냐면 이제 저의 이제 기본적인 모토는 여러분은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되게 전혀 자비롭지 않게 나의 강의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근데 하긴 생각해보면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온라인 강의라고 아닐 리가. 근데 또 그냥 사람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좀 아니게 되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자비로운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수업에 자비로워야 되는 게 맞나? 기꺼이 봐주는 건가? 어, 아니죠? 그냥 보고 싶어서 보는 거죠? 기꺼이 봐주는 거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는 사실 기억하기로는 제가 들어가는 모든 반 2학년 친구들은 거의 진짜 한두 명 빼고 진짜 많아야 한 다섯 명도 엎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한두 명 완전 엎드린 건 한두 명 너무 막 옛날에 어디 뭐 나갈 때냐 뭐 이황 이 이런 거 나갈 때는 약간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거의 수업할 때 엎드린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그냥 시작부터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왜냐면 나중에 다시 보면 되니까.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 중간고사도 끝났는데 망했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중간고사가 내가 망했어. 뭐 잘 본 사람들은 뭐 어차피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 테니까 상관없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좀 망했어. 내가 공부한 것보다 안 나오고 아니면 난 공부를 아예 안 해서 못했어. 그러니까 뭐 기말도 뭐 못하겠지. 포기해 윤사 버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왜 그러냐면 이게 비단 윤사 네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1%도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은 한 5%? 조금 늘릴까? 10% 정도고 여러분들이 내가 윤사를 좋아하든 뭐 윤사 다른 과목도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를 하면서 아주 자그마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첫 페이지에서 또 엄청 오래 머물러 있죠. 오랜만에 수업해서 또 내가 신나가지고 말이 많아. 좀만 더 들어줘 얘들아. 다 도움이 될 거야. 어, 제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어쨌든 한 달 동안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되게 얘들아 나의 생활 패턴이 엄청 신생아처럼 살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고 자고 자 아침에 일단 일어나지도 않아. 10시 너무 부럽죠 여러분 내가 미안해 10시 반 11시쯤 일어나서 계란 두 개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가 이제 또 일어나라고 막 입을 막 발바닥으로 긁거든요. 일어나 정신 차려 이러면서 긁는데 알았다 하고 잠깐 꼭 안아주고 다시 또 잠들어. 가을이 밥 주고 물 챙겨주고 잠들고 다시 또 한 2시쯤 일어나서 늦은 점심을 먹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갈비뼈가 어 조금 약간 거의 다 붙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 나 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을이 산책도 조금 시켜줘. 낮에. 낮에 햇빛 있을 때. 왜냐면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렇게 못 해주니까. 그리고 다시 산책하고 오면 가을이가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해. 내가 또 자. 그럼 또 이제 지금 벌써 지금 낮잠을 두 번째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 먹고 잤고, 그다음에 산책하고 한 3시쯤부터 한 4시 반까지 자요. 그럼 이제 선생님 남편이 퇴근해서 아직도 자고 있냐라고 이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진 않고 거의 신생아 같네, 애기 같네 이렇게 비꼬는 건지 칭찬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거의 일주일 뒤에 선생님이 간단 말이야. 즐겁지 얘들아? 응. 그래서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되거든. 갈비뼈도 거의 다 나아가고. 그래서 이런 낮잠 자는 패턴을 이제 줄이려고 했는데, 얘들아 한 번에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없어. 한 번에 없앨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서두를 푸는 거냐면, 이거 잠깐 적어야지.
작은 성취감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 얘들아. 작은 성취감. 아주 정말 작아도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낮잠을 내가 거의, 두 번에서 막 세 번씩 막 저녁잠도 자고 막 이러니까는 거의 잠만 자는 거야, 하루 종일 내내.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절대 낮잠 안 자야겠다. 이제 아침에 무조건 늦어도 9시나 8시엔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제 뭔가 학교 생활 패턴에 맞춰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첫날 낮잠을 선생님이 이렇게 세 번쯤 자지 않고 한 두 번 잔 거야. 근데 너무 이제 망했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거의 이러잖아요. 뭔가 목표 정했다가 오늘 공부 3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망했다. 망했네. 내일부터 하자. 약간 이러는데 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 망했다고 순간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어쨌든 세 번은 안 잤잖아. 좀 여러분들 좀 되게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낮잠을 안 자려고 했는데 또 잤어. 근데 그날은 한 번 정도 잔 거야. 한 1시간 반 정도? 어쨌든 망하긴 했지. 낮잠을 자긴 잤으니까. 근데 또, 어쨌든 좀 줄긴 준 거야. 지난번보다는, 그 전날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성취감을 누리다 보면, 선생님이 지금은, 오늘은, 어제, 그저께 한 3, 3일 정도는 낮잠을 거의 아예 안 잤어요. 물론 좀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늦게 자고. 그러니까 점점 뭔가 바뀌어가는 거에 대한 작은 성취감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론 학교 갈 때쯤에 이제 나도 제대로 된 생활 패턴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나 안 본다고 막 뒤쪽에 앉아가지고 평소에 잘 듣던 친구들 내가 모르잖아. 뒤쪽에 앉아서 막 잠들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지 말고 오늘은 소리쌤 인강을 한 그래도 15분 정도는 집중해서 들어볼까? 15분 듣다가 피곤하네 포기하더라도 다음 시간에는 20분 정도 들어볼까? 그 다음 시간에는 한 25분 들어볼까? 그럼 내가 이제 가고 난 후에는 한 35분 듣고 45분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단 말이죠. 망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제가 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전에 시험 봤던 거를 아무리 직전에 시험 봤더라도 다 기억하죠?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 배우는 것처럼 설명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 봅시다. 자,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깨달음의 길 여러분들 학습지 55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어, 맨 위에 대단원명, 중단원명 있고 소단원명에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것들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종파가 나뉘거든. 그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봅시다. 맨 위에 불교의 전파라고 하는데 얘들아, 우리 지난 시험에서 배웠던 것들은 그냥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일단 얘들아,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 얘는 어디 나라 사람이었지? 물론 이게 맞다 아니다 썰이 돌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기로는 내가 토성 줄게 얘들아 맞춰봐. 제발 대답해주면 너무 좋아. 뭘까? 대답했니? 안 했을까? 했을 거라 믿어. 나는 너 여러분을 믿으니까. 인도죠 인도. 석가모니. 자,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인도 사람이었고 물론 아니라는 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 막 소승불교 작은 수레라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이런 소승불교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 이걸 다른 말로 부파불교라고도 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야 너네 왜 너네 혼자 깨달음 얻는 거 좋아하냐? 너가 무슨 교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사람들을 같이 깨닫게 해야지 네 혼자 깨달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우리는 큰 수레야. 승이 수레란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큰 수레로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깨닫게 하겠어 라는 이런 대승불교. 이 대승불교 안에는 중관 사상 혹은 유식 사상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기억나면 기억나네 하면 되고 기억 안 나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다 어디야? 인도란 말이지. 근데 인도에서 또 불교가 여러 아시아 각국으로 여러 군가에 전파되지 않겠어? 유명한 종교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갖고 있고. 처음에는 인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로 불교가 전파가 됐겠죠? 볼게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남쪽과 북쪽 양방향으로 아시아 각국에 전파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제가 좀 그림이 좀 별로긴 한데 흐리고 어쨌든 요 인도에 있던 불교가 이런 북쪽으로 하나 전개가 되고 남쪽으로 전개가 되는데 중국, 우리가 앞으로 배울 중국은 이제 북쪽으로 전개된 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볼게. 일단 북쪽으로 전개된 불교는 얘들아 여기 2번에 보이지? 대승불교야. 아까 내가 써놓은 뭐 중관, 유식 요런 애들 대승불교. 나 혼자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큰 수레. 다른 사람도 같이 깨닫게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그래서 대승불교에 중생구제 요 정도만 써놓자. 중생구제.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 초록색, 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뭐 잘 안 보이죠? 뭐 이런 데들, 뭐 나라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 이런 남쪽으로는 전통적인 부파 불교가 이제 다시 퍼져 나갔다. 부파 불교는 내가 소승불교라고 이제 비판할 때 쓴다고 했죠. 왜? 너는 네 혼자 깨달음을 얻는 거네. 근데 부파 불교 잘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예전에 배운 건데 석가모니가 자기의 말씀을 말한 것들을 이제 경전으로 제자들이 만들었겠지? 근데 이 경전을 해석하는 부서가 다 나눠졌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부처님의 말이 이런 말을 생각해. 아니,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난 C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경전의 좀 해석에 집착하는 게 부파 불교였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중시 여기진 않아. 왜? 이 남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애들은 대승불교. 모두가 함께 이제 모두가 함께 구제를 받는 그런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중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 불교의 전개 과정. 자, 1세기 무렵 뭐 후한 시대에 불교가 전파됐다. 불교가 중국에 전파가 됐구나. 이런 시대에. 근데 조금 더 시대가 지나고 4세기경에 얘들아 이거 한번 써볼게. 격의 불교라는 게 발생했다. 격의는 또 뭐야? 어려운 말은 얘들아 항상 해설이 있는 거야. 학습지에 친절하게. 격의 불교라는 건 뭐냐면 불교 이외의 가르침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일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이미 있던 사상들이 뭘까? 불교 말고 공자, 맹자 누구야? 유교 사상가들이지. 노자, 장자, 도가 사상가들이잖아. 그래서 불교 이외의 가르침 이미 중국에 있었던 유교나 도가 사상들을 막 빗대어가지고 선생님 불교의 공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불교의 연기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러면은 이제 야 우리 유교에서 뭐 이런 개념 있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야 우리 도가에서 뭐 이런 개념 있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일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런 걸 격의 불교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의 공이라는 단어를 내가 이거 막 공 얘기할 때 막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막 미친 듯이 헷갈리게 설명을 했었죠. 막 촛불도 예시로 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공이라는 개념을 도가에서 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지. 그런 걸로 이제 야 너 도가의 무 알지? 불교의 공이랑 그게 비슷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않았겠죠. 왜냐면 사상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막 칸트나 휴 뭐 칸트는 MBTI T야, 막 휴은 MBTI F야,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긴 쉽겠지만 그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잖아. 정확했을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다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사상으로 새로운 사상을 설명해주는 그런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세기 이후 시간이 좀 지나자 경전이 이제 다양하게 번역되기 시작한 거야. 왜? 좀 이해를 했으니까. 뭐 인도어로 돼 있던 게 뭐 중국어나 한문으로 번역이 됐겠죠. 그래서 인도의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대장경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쭉 읽으면 돼요. 5번 보면 그래서 불교 연구가 점점 심화됐고 중국적인 불교로 발전이 되었다.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경전, 원래 있던 인도 경전을 중국 경전으로 번역했대. 번역한 후에 사람들은 뭐 할까? 번역한 거 열심히 읽고 공부하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중국에서 초반에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을까? 책을 공부하는 거. 경전을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시 여겨졌겠지. 근데 얘들아, 너네도
막 활동하면 너네 되게 좋아하잖아. 막 게임하고 이러면 좋아하는데 교과서 읽고 뭐 느낀 점 쓰세요 이러면 또 교과서 읽고 어려운 점 쓰세요 이러면 또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초반에는 경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런 걸 중시하는 불교의 종파도 있었어. 그런 걸 교종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근데 아유 왜 하기 싫어 죽겠다 공부만 백날하고 앉아있냐 부처의 진리를 그냥 바로 깨달으면 되지 이런 종파도 있었고 오늘 이 종파를 선종이라고 하는데 얘네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넘겨보자. 자, 아까 내가 경전을 이해하는 거 초반에는 번역한 거 열심히 아깝잖아. 내가 열심히 번역해 놨는데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런 경전을 이해하는 걸 초점을 맞춘 걸 교종이라고 했고 얘들아 지금은 아직 학습지 보지 말고 요 PPT 화면 보면서 좀 익숙해지면 돼. 교종은 이런 느낌 생각하면 돼. 열심히 선생님, 스님들이 책을 읽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우 박명수처럼 아까 하기 싫어 죽겠다 무슨 자꾸 책을 읽고 앉아있냐 부처의 진리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본성은 이미 부처가 될 성질인 불성을 가지고 있다. 얘들아 이거 지금은 일단 익숙해져. 필기하지 마. 해도 돼. 해도 되지만 일단 익숙해져. 내 본성에는 이미 불성 부처가 될 성질이죠. 부처의 성질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게 있는데 뭘 책을 읽고 앉아있냐. 그걸 뭔가 바로 딱 깨닫기만 하면 돼. 직관하면 돼. 얘들아 직관이라는 건 내가 이따가 한번 적을 거지만 내가 추론하거나 증거를 갖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바로 깨닫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런 가부좌 틀고 뭔가 딱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하면서 내 불성을 알면 되지. 그래서 요런 거를 강조하던 게 선종이었다.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55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다시 학습지로 가서 입문 자료 읽기 해능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이 있는데 요 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람은 지문 속 해능은 이 경전 이해와 본성 직관 중에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55페이지에 이 지문 밑에 질문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한 것 같나요? 그 옆에 한번 써봐.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왜 그렇게 판단했나요? 이렇게 써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밑줄을 그어보는 거야. 지문에. 요런 부분 때문에 나는 경전 이해 같아. 혹은 아니야 난 이런 부분 때문에 본성 더 직관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볼게 얘들아. 둘 중에 하나기는 해. 한번 잘 찾아봐. 내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3분 동안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보는 거야. 그 55페이지 학습지에다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써보고 수업 시간 내에 3분 안에는 안 해도 돼. 끝나기 직전에 올려도 되지만 어쨌든 이번 수업 시간 내에 밴드 댓글로 사진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3분 시작할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읽어봤나요? 제가 빠르게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밴드에 어떻게 또 쓸지 궁금하네. 해능은 15년 동안 저작거리를 떠돌았다. 길거리를 막 떠돌았는데 하루는 한 무리의 승려들이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걸 봤대. 스님들끼리 왜 싸우고 앉아있냐? 어떤 승려들은 바람이 깃발을 펄럭이는 것이니 실은 바람이 펄럭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있었고,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다른 승려들은 야, 깃발이 펄럭이는 거야, 무슨 바람이 움직여,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또 한심하죠? 그 보다 못한 해능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건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다. 둘 다 아니래. 둘 다 아니야. 그러자 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펄럭인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물어봤대. 근데 해능이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펄럭이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이다. 너네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또 어느 날에는 여승 무진장이, 여자 승려 비구니인 거죠. 무진장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웃기 이렇게 또 비하하면 비하 아니야 얘들아. 무진장. 해능에게 경전을 여러 해 보았으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가르침을 처했대 그 무진장이. 그러자 해능은 승려인데 나는 글을 모른다. 글을 모른다? 경전 같은 거 안 읽어봤나 봐. 그대가 경문을 소리내어 읽으면 내가 혹시 그 가운데의 진리를 알 수도 있다. 문자 같은 걸 잘 모르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무진장이 뭐야? 뭐 글도 모르면서 뭐야? 이러면서 이런 거 의문이 든 거지. 무진장이 다시 글도 모르면서 어찌 그 가운데 이제 진리, 부처의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자 해능이 답했대. 묻질 거볼게요. 진리는 문자와 무관한 것이다. 진리는 문자와 무관한 것이다. 보니까 해능은 별로 경전 이해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안 같아. 이따 다시 돌아올 거지만. 진리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다. 요 달이 진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달과 같다. 잘 안 보이지 얘들아. 예, 달은 진리랑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뜻이야 얘들아. 왜 그러냐면 문자는 만약 얘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약에 달을 가리킨다고 생각해봐. 근데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이런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손가락 필요, 책, 경전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 진리 자체, 달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지. 달을 보기 위해 반드시 손가락, 여기서는 뭐 경전이나 이런 것들 있겠죠. 경전, 뭐 문자 이런 것들을 거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달에 비유한 거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일단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의문이 들 수 있어. 그래서 도대체 해능은 경전 이해라는 거야? 본성 직관이라는 거야? 아직 얘기 안 해줬어. 이따 다시 돌아와서 할 거야.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6페이지. 자, 일단 처음에 아까 얘들아 봐봐. 초반에는 경전 번역하는 거 유행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이런 경전을 이해하는 교종이라는 종파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교종은 뭐야? 교리를 체계화하고 그냥 얘네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너무 막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 교리를 체계화, 책을 열심히 썼으니까 뭐 체계적으로 목차도 만들고 했겠지. 그리고 경전, 책 읽는 거를 중시하는 이론 위주의 종파다. 책 읽자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종파로는 천태종과 화엄종이 있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것만 알면 돼. 교종에는 천태종과 화엄종이 있다. 이거 둘 다 교종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다. 근데 이름이 좀 중시하는 책이 달라서 종파의 이름이 좀 다른 것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쉬운 거부터 갈까 얘들아? 화엄종부터 갈게요. 밑에 거 2-2번에 화엄종을 만들고 체계를 세운 건 법장이라는 승려인데, 당나라의 법장이라는. 우리 지금 계속 중국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인도는 이미 끝났어. 중간시험 범위까지. 중국 승려인 법장이 만들어냈고 세계를 세웠고 실질적인 세계를 세웠고, 화엄종이라는 이름을 왜 종파 이름을 화엄종으로 했어? 우리가 좋아하는 책은 화엄경이라는 경전이거든. 너무 쉽지. 화엄경을 좋아해서 화엄종. 이렇게만 계속 종파를 만들었어야 돼. 부처가 얻은 깨달음과 수행법을 설한 화엄경을 경본경전으로 해서
교류의 교리와 조직의 체계를 세웠대. 그러니까 화엄경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이름도 화엄종 해야지. 뭐 예를 들어 이거야. 너네가 윤사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좋으니까 우리 반은 윤사반으로 해야지.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실제로 윤사반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화엄종 말고 천태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종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책의 이름을 따진 않고 요 만든 승려의 이름을 땄어. 근데 그 승려의 이름은 지의인데 얘들아 그 사람의 호가 천태였던 거야. 그래서 천태대사 지의 호를 따서 천태종이라고 만들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 중에 얘네는 이제 이름을 따서 만들었으니 천태종이라고 얘네가 중시한 책은 또 달라. 법화경이다. 그래서 법화종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천태종 혹은 법화종이라고도 불렸다. 너네 지금 내가 느낌상 여기서 딱 졸릴 것 같은데 얘들아 요거 다음에 넘어가면 굉장히 쉬워져. 이거는 그냥 알지? 좀 거지같이 외우는 방법으로 외우면 돼. 화엄경을 중시했으니 화엄종. 거지같지도 않아. 되게 뻔하지 않아? 그리고 이 세운 사람 이름의 호가 천태니까 천태종. 그런데 법화경을 이란 책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중시하기도 하니까 법화종이라고도 불렸다. 그래서 법화경을 근본 경전으로 했다. 이런 게 교종이고 얘들아 메인 포인트는 약간 윤사에서는 선종을 조금 더 많이 배우거든. 교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쓱 넘어가고 그렇다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이런 교종의 교리를 어떻게 알겠어? 어렵잖아. 그러니까 너네 불교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 주면 너네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지? 우리는 그냥 일반 대중이잖아. 아무리 우리가 혹시나 승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렵고 대중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쉬운 거 이렇게 하면서 교종 말고 다른 거라는 이래 좀 약간 유명해지게 된 거지. 물론 교종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들아 선생님이 요가나 물론 나는 유연성이 없어. 하지만 요가나 필라테스나 이런 정적인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 물론 동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선생님 갈비뼈 부러지는 거 봤지? 동적인 거 하면 바로바로 뼈가 부러지고 골절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정적인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요가 선생님이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요가의 어원은 무엇인지 어디서 생겨나게 됐는지 요가의 창시자는 누군지 책을 통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막 요가원 갔는데 이러고 있으면 막 짜증나잖아. 무슨 경전을 배워. 요가 책을 왜 배워. 요가의 자세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번 봅시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 바로바로 몸으로 하는 게 좋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게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선종인데 얘들아 내 본성을 바로 알아차리면 돼. 직관하면 돼. 조금 더 쉬운 예로 설명을 하면 얘들아 이 선종이 보기에는 교종 종파들이 불교 경전 부처님의 얘들아 이건 PPT만 봐. 부처님의 진리 지혜를 얻기 위해 책만 백날 들여다보고 있는 건 너네가 게임을 오버워치를 하기 위해서 그 처음 시작할 때 얘들아 너 뭐 왼쪽으로 가려면 화살표 왼쪽을 클릭하세요. 뭐 아니면 키보드 키 W를 클릭하세요. W 맞나? A인가? A를 클릭하세요. 위로 가려면 앞으로 가려면 W를 클릭하세요. 이런 튜토리얼만 5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짜증 나잖아. 언제 게임하고 앉아 있어. 선종은 야 대충 수행을 하다 보면 너네 튜토리얼 안에 그만 따다닥 스킵해도 대충 마우스 클릭하면 총 쏴지고 그 다음에 뭐 화살표나 아니면은 WASD인가? 그거 클릭하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알잖아. 그냥 해보자. 답답해 죽겠다. 왜 그렇게 한숨 나오게 책만 보고 앉아있냐 하면서 바로 수행을 하자고 강조하는 애들이야. 선종.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들아 선종은 이제 학습지로 다시 가볼게. 56페이지 본성의 직관 성종 중간쯤부터 있어요. 선종이 교종을 비판하는 게 이제 약간 꿀잼의 포인트야 얘들아. 선종이라는 건 뭐냐면 선정 우리 옛날에 살짝 배운 적 있는데 기억 안 날 테니까 대충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명상하는 거. 그래서 요런 거 생각하면 돼 얘들아. 요런 자세들. 이거 옛날에 무한도전에 나온 건데 무한도전에 없는 게 없죠? 근데 너네 무한도전 알겠지? 알아야 되는데 조세호가 있던 시기니까 좀 뒤쪽인가 보네요. 자, 선정은 다른 말로 참선, 마음수행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가부좌 틀고 나를 깨닫고자 다스리는 불교의 수행법이야.
그래서 이런 참선, 뭐 좌선이라고도 해요, 얘들아. 앉아서 하는 거라서. 이런 수행을 통해 사물의 본성, 여기서 사물은 뭐 진짜 아이패드, 마이크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포함되는 거야. 사람도 포함되는 거야. 사물의 본성을 잘못 썼다 얘들아. 직관하여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실천 위주의 종파. 이론 위주 아니고 실천 위주. 여기서 직관이란 건 얘들아 너네 이해하라고 쓰는 거야. 뭔가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뭔가 사유하고 뭔가 증거를 찾고 이런 것들이 다 아니야. 직관은 딱 깨닫는 거. 내가 뭔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깨닫는 걸 직관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직관의 뉘앙스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줄로 내려오면 특정 경전에 딱 의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얘네가 경전은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물론 극단적인 선종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딱 그러진 않고 여러 경전을 봐도 괜찮아. 근데 이제 경전에만 포인트를 맞추지 말란 얘기지. 일단 내 마음을 닦는 실천을 강조하란 얘기지. 마음. 아까 마음? 어디서 우리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까 더 봐봐 얘들아. 펄럭이 든 것은 그대들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55페이지에 해능이 약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 마음을 닦아라. 그래서 하살표로 내려와 보면 다시 56페이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인데 이를 잊고 늘 경전에만 매달려가지고 책 속에 모든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며 굉장히 당시의 교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이런 얘들아 이건 보면 돼. 여기 달이랑 손가락 비유를 드는데 왜 달을 보지 않고 왜 달이 바로 부처의 지혜 혹은 뭐 진리인데 진리야 혹은 부처의 마음인데 이거를 바로 깨달아서 보면 되는데 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즉 뭐 부처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경전을 봐야 돼. 뭐 문자들을 봐야 돼. 이런 손가락만 왜 보고 있냐.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치 교종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다시 55페이지로 넘어와서 요 해능의 가르침은 뭐였겠어? 본성을 직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볼게요. 5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진리는 문자와 무관한 것이다. 진리는 문자랑 관련 없어. 꼭 책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진리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다. 진리는 달, 진리의 동그라미, 달의 동그라미. 오늘 필기할 게 많이 없지? 아닌가? 내 생각인가? 문자는 그냥 얘들아 문자의 네모, 다음에 손가락의 네모. 문자는 달, 얘들아 달의 동그라미, 달이 진리였죠?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야. 즉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야. 책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손가락에도 다시 네모. 손가락은 달, 동그라미, 달을 가리킬 뿐이지. 얘들아 여기서 네모는 내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네모 치는 거야. 세모까진 아니지만.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이지 달 자체는 아니다. 달을 보기 위해 달에 다시 동그라미. 진리를 보기 위해 반드시 손가락, 네모. 손가락을 거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아까 내가 손가락은 경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경전 혹은 뭐 문자. 꼭 그럴 필요 없다. 수행해서 깨달으면 되지. 힘들게 책 읽고 앉아있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이제 또 누구겠어? 선종의 대표적인 중국 사상가는 바로 해능이라는 사람이다. 여기 아까 다 했죠 방금. 해능 얘가 강조한 건 얘들아 돈, 오,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앞에 똑같아. 그러면 세 번째 것도 뭘까? 그렇지. 돈, 수야 얘들아. 돈오, 돈수. 돈오, 돈수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일단 이거 두 글자씩 끊어서 볼게. 돈은 갑자기, 즉각적으로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돈은 즉각적으로. 오는 얘들아 깨닫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 여기 돈은 또 즉각적이라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수는 닦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돈오 돈수를 강조했는데
우리는 경전을 보면서 천천히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내 본성, 나의 불성이 있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막 마음을 딱 쳐다보면 되는 거야. 딱 직관하게 되면 단박에 깨닫고 이게 도노죠, 얘들아, 도노. 그리고 수행하는 것도 뭐 1차 시수행법, 1단계 수행법, 2단계 수행법, 3단계 수행법 이런 게 아니라 본수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 바로 나의 본성을 깨닫고 이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종에서 강조하는 건 돈오다. 누구나 자기 본성을 보면 외부의 도움 없이다. 여기서 외부는 아마 뭐 경전이나 문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거 없이도 즉각 깨달음, 바로 도노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도노는 얘들아 꼭 외워줘야 돼. 이거는 내가 막 엄청 외우라고 강조는 안 하잖아. 근데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오늘 선종을 배웠다? 그럼 선종에서 가장 중시하는 키워드는 뭔가요? 바로 깨닫는데요. 돈 오고, 그러면 선종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해능이, 중국 사상가 해능이 강조하는 네 글자는 도노 돈수다. 바로 깨닫고 바로 닦을 수 있다. 단박에 닦을 수 있다.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 옆에다가 CF 비교해서 나중에 공부하자. 진울이라는 얘는 한국 사상가야 얘들아. 이거는 지금 이해 안 해도 일단 적어. 얘는 선종이라서 도노를 강조하게 하지만 해능이랑 다르게 점수를 강조하는데 뭔지 나중에 점차적으로 닦는다는 건데 나중에 알려줄게. 내가 적어놓기만 해. 나중에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자 넘어가서 거의 다 왔어. 우리 거의 다 끝나가죠? 자 핵심 사상 볼게요. 선종의 핵심 사상. 자 얘들아 이걸 읽을 수 있을까? 문 자거든? 이건 뭘까? 부 아니면 불이겠지. 맞아. 불이고 이건 세우다 할 때 뜻인데 너네 막 앉는 건 좌식이라고 하잖아. 서서 먹는 건 뭐라 그래? 서 있는 거. 너네 뒤에 있는 서 있는 책상도 이렇게 불렀는데 너네 이렇게 안 불러나? 입식 책상이라고 하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립이라고 해. 립. 그래서 입이나 립이나 똑같은 거야. 세우다란 뜻인데 불립 문자라고 적어볼게요 얘들아. 불도의 깨달음은 문자를 굳이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문자의 세모. 굳이 책이나 문자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불린 문자. 이거 5개는 쭉 갈게요. 두 번째는 얘들아, 요거는 가르치다는 뜻이야. 가르칠. 내가 여러분 가르치죠. 교사 할 때 교. 그다음에 이거는 바깥 할 때 왜죠? 바깥 외. 외부 할 때 외. 그 다음에 이거는 얘들아 별도로란 뜻이야. 별. 교회 별. 그 다음에 이거는 전하다라는 뜻이야. 전. 교회 별전. 그래서 여기서는 얘들아 요 가르칠이라고 썼는데 그냥 경전의 가르침이라고 살짝 써볼까? 경전의 가르침. 그리고 여기에 세모 쳐봐 얘들아. 세모. 볼게. 요 경전의 가르침 바깥에 별도로 전해지는 게 있다는 얘긴데 진리라는 건 얘들아 선종은 경전 뭐라 그랬어? 아니잖아. 굳이 경전의 가르침을 볼 필요 없고 따로 전해진다. 그럼 어디로 전해질까? 뭔가 수행하거나 선종이니까 그 수행을 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행 혹은 선 혹은 뭐를 통해 정해진다? 마음을 통해 전해진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봐라. 그럼 그 안에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불성이 있는 걸 깨달을 거다라고 강조하거든. 그게 바로 3번인데 직지 인심이야. 나 불안해. 너네 지금 막 정신 나가고 있을까봐. 얘들아 정신 차려. 허벅지를 한번 치든 머리를 치면 안 되죠? 어디를 쳐야 돼? 너의 손등을 한번 꼬집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얘들아 나 목이 아플 지경이니까 제발 너네도 여기서 졸면 안 돼. 자 직지인심은 뭐냐면 직은 직접. 그 다음에 지는 얘들아 가리킨다는 뜻이야. 가리킴. 직접 가리켜. 뭐를? 인심. 사람의 마음.
경전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직접 사람의 마음을 한번 봐봐라. 가리켜봐라.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음을 깨달을 거다. 바로 불성이 있음을 깨닫고 적어볼게요. 견성성불. 뭐를 깨달아? 봐. 보는 거야. 보다. 뭘 봐? 나의 성질을 봐. 본성을 봐. 본성을 보고 보다. 뭘 봐? 본성. 나의 본성이 불성임을 깨달은 거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성이 있는 걸 깨닫고 성은 얘들아 이루다는 뜻이야. 이룰성. 뭘 이뤄? 부처가 되는 거야. 내 본성은 불성이네? 부처가 될 수 있겠네? 그걸 바로 직관해서 딱 보고 성불한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종은 좀 쉬워 얘들아.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성이 있다는 걸 딱 깨닫고 나면은 뭐 책 읽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좋죠. 내가 만약 불교를 믿는다면 난 선종을 할 것 같아. 나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교종할 수도 있나? 아니야. 저는 한자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내가 한자를 잘 못해서 너네가 한자 때문에 압박받고 그럴까봐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요 네 글자를 이렇게 길게 해석할 수 있게 다 일일이 써주는 거거든. 근데 너네가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나중에 너네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한자 의미가 알아야 명확하게 그냥 교회 별전하면 이거 무슨 뜻이었지 막 헷갈리거든. 근데 한자 이 뜻을 좀 알아놓고 이걸로 좀 얘를 이해를 하면 기억이 좀 잘 남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너네가 일일이 네이버 한자 사전 켜가지고 이거 다 언제 쓰고 앉아있어서 찾을 거야 얘네 뜻. 그래서 내가 미리 써주는 건데 귀찮니? 귀찮아하지 마. 알겠지? 자, 5번 마지막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건 너네 알 텐데. 이심점심. 법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그래서 법은 얘들아 우리 뭐 헌법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불교에서는 부처의 진리, 부처의 지혜를 법이라는 한 글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건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다. 이심전심. 많이 들어봤죠? 이심전심.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래서 얘들아 요 맨 마지막에 요 경전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거는 교종의 느낌인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성을 직관하는 거는 선종에서 중시하는 수행법이죠. 네. 근데 알아두어야 할 거는 뭐 교종이라고 해서 수행을 절대 하면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선종이라고 해서 책을 절대 읽으면 안 돼. 이것도 아니야. 서로 중시하는 포인트가 달랐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중국 불교 다 보겠어.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 불교야. 한 시간 만에 다 보게 버렸죠? 네, 고생하셨어요.